네,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DFMBA 관련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스펙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블로그에 스펙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첫 번째로 적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블로그 주소는 제가 아래 남겨둘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류 전형에서는 나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 그리고 내가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성 입증 자료를 옵셔널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영어 성적도 같이 증빙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제 프로필 그리고 자기소개서, 우수성 입증 자료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지금 시중은행을 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디지털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업무로 발령받아가지고 지금은 본부 부서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기획이라든지 시장 리서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고요. FMBA를 지원하는 당시에는 똑같이 디지털 시장 조사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대한민국에 있는 5가지 과학중점 대학교, 카이스트, 서원공대,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 5개의 학교 중에 한 곳을 나왔고요. 거기들도 이제 다 경영 쪽이 있고 공대 쪽이 있었는데 저는 공대를 졸업했어요. 전공으로는 산업 디자인을 했었고 부전공으로는 경영공학을 했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 만점에 3.8이었었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870점. 학부 성적도 무난하고, 그리고 토익도 사실 제가 원래는 오픽이랑 토익 각각 있었는데 만료가 돼가지고 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토익은 아마 720점이 커트라인이라서 지원할 때 720점만 넘자 생각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성적인 분들도 많겠죠. 근데 뭐 토익 관련해가지고 원우들이랑 이야기를 따로 나누진 않아요. 네, 뭐 그래서 서로 몇 점이었는지 딱히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점수는 저렇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그리고 수상 이력이 조금 있어요. 일단 저는 이거저거 좀 많긴 해요. 뭐 대학교 다니면서 학부 시절 때 대외 활동들을 하면서 봉사활동과 관련된 상들도 있었고, 아니면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수기 공모전 같은 데서 이제 수상을 했었던 것들도 있는데, 좀 굵직한 거는 이제 전공 학회에 가가지고 뭐 캡스톤 발표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때 수상했었던 게 그래도 조금 유의미했었던 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이외 이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트리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길게는 아니고 4개월 했었는데, 인턴을 애트리에서 방학 동안에 하는 거라서 여름방학 때 한 번,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한 번, 그래서 총 2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인턴을 했었던 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 넣은 것도 있었고요. 부서는 AI랑 관련한 부서였었거든요. 뭐 소콘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랑 콘텐츠 그룹에 있었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진짜 좀 완전 특별한 것 같은데, 이거를 딱히 스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살아온 방식, 아니면 뭐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헌혈을 상당히 많이 했죠. 네, 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나쁜 마음으로 스펙으로 써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떤 생각으로 지내왔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뭐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DFMBA를 준비하겠다라고 했을 때 마음 먹고 빡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해왔고 어떠한 생각을 해왔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누적되어 있는, 진짜 다른 분들은 갑자기 단기간에 뭐 1년 내에 자격증을 빠바박 따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분이 있었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이제까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공부를 해왔고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이 활동도 하나 있었죠. 저는 대학생 때 리포터 활동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영삼성 글로벌 리포터라는 걸 했어요. 제가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거기에서의 뭐 활동이라든지 경험, 뭐 문화 같은 것들을 리포터 형식으로 활동을 했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어필을 했냐면은 글을 잘 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글로 잘 풀어내는지, 어떻게 이거를 논리정연하게 글로써 풀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자기소개서 이야기한 걸로 자꾸만 얘기를 하네. 다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스펙 위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그리고 저는 해외 봉사활동이랑 교환학생도 갔다 왔었어요. 뭐 여기 적은 것처럼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교환학생 그 자체만으로 스펙이 될 수 없지만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걸 배웠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저의 특징, 저의 경험, 저의 스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ICT랑 관련된 봉사활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디지털과 관련된 MBA에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스펙으로서 제출했어요. 진짜 별거 아닌 스펙을 스펙이라고 적는 거는 좀 부끄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자격증 뭐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나 운전면허증 있어요 라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거든요. 부끄럽다? 이게 표현이 조금 공격적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내 업무랑 연관돼 있나? 그만큼 이게 수준 높은 자기소개서? 나에 대한 어필이 되는 건가? 내가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회로 설계를 하는데 나 운전면허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과연 결이 맞는 자기소개서인가? 거기에 맞는 스펙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양한 스펙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스펙을 좀 TPO에 따라서 적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제가 해외 봉사활동을 그냥 갔다 왔던 게 아니라 ICT와 관련된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에 디지털과 관련한 뭐 나름의 역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스펙으로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뭐 사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자기소개서 그리고 우수성 입증 자료를 위주로 기입한 스펙을 나열하다 보니까 개발원은 어떤 걸 할 줄 안다 이런 정성적인 정보는 좀 다소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쪽에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저는 코틀린 개발을 배웠고요. 또 기본적인 프론트엔드 그리고 뭘 할 줄 알더라. 개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바도 좀 배웠었고요. 그리고 주력으로 하는 것은 파이썬 그리고 SQL, R 정도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SQL 쓸 일은 되게 많은 것 같고 코틀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를 예전에 한때 취미로 했어가지고 혼자 공부를 했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대 다니면 기본이죠. 네.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정성적인 것은 조금 더 정성적인 것은 제가 자소서나 면접 후기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